안녕하세요. 건강한 스푼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지만 선뜻 이야기 나누기는 어려워하시는 그런 주제죠.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부부 생활, 그리고 그 친밀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어르신들의 고민 사례와 또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저희가 귀한 정보들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삼성병원 비뇨의학과 전문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자, 선생님. 많은 어르신들께서 아이고 이 나이에도 부부관계를 갖는 것이 괜찮을까? 혹시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노년의 성생활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정말 괜찮은 것인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물론 괜찮습니다. 오히려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한 성생활은요, 신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젊었을 때와는 또 다른 어쩌면 더 깊은 만족감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신체적인 활동 그걸 넘어서서요, 그 정서적인 교감이라든지 행복감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람을 표현하는데 나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 그렇군요. 괜찮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좋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요,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같은 이런 만성질환으로 약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특히 그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약을 지금 먹고 있는 다른 약이랑 같이 먹어도 이게 괜찮은 건지, 또 혹시 약 때문에 성기능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대로 약을 그냥 끊어도 되는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 약물 복용에 있어서는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그 발기부전 치료제 하고요. 일부 심장약들, 예를 들면 그 질산염 제제 같은 약들이 있는데요. 이걸 함께 복용하시게 되면 혈압이 갑자기 아주 크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약들을 같이 드셨다가 응급실로 실려가시는 그런 사례도 종종 있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본인 판단으로 약 복용을 중단하시거나 용량을 조절하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먼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면 지금 드시고 있는 약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약을 드신다고 해서 즐거운 성생활을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안전하게 관리하면 되는 거죠. 아, 네. 정말 약 복용은 꼭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는 점, 이거 정말 중요하겠네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런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 평소에 식단 관리나 운동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특별히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음식이라든지 운동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혈관 건강이 성기능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에 좋은 식단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 있죠. 거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성분이 풍부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챙겨 드시면 좋고요. 또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그리고 현미밥이나 통밀빵 같은 통곡물, 이런 것들도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이건 남성 호르몬 생성을 좀 방해할 수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성욕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는 게 좋고요. 또 과자나 빵, 단 음료처럼 혈당을 갑자기 확 올리는 음식들 있죠. 이런 것도 성균형에는 그다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분자 원액에 꿀 타먹는 거 좋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복분자 자체에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다만 혹시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꿀량은 좀 조절하시거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과 미리 상의해 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아, 식단이 정말 중요하군요. 그럼 운동은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운동으로는요, 부부가 함께 매 한 30분 정도 꾸준히 걷는 것. 이게 정말 아주 효과적입니다. 걷기가 그냥 운동만 되는 게 아니고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또 부부가 같이 걸으면서 대화할 기회도 생기니까 관계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하체 혈액순환에 참 좋죠. 그리고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하죠. 소변 참는 느낌으로 근육을 한 5초 정도 조였다가 또 5초 정도 풀어주는 동작인데요. 이걸 하루에 한 10번씩 3세트 정도 반복하는 거. 이것도 남성, 여성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처럼 막 무거운 기구 들고 하는 그런 무리한 근력 운동은요, 허리 부상 같은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중에 보면 그 고가의 스태미나 증진 영양제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중에는 효과나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도 많고 또 부작용 우려도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이것 역시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본인에게 맞는 것만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네, 식단, 그리고 꾸준한 걷기 운동, 케겔 운동, 또 영양제는 신중하게. 잘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런 신체적인 문제 말고요. 은퇴 후에 뭐 경제적인 걱정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에 대한 염려 같은 이런 스트레스도 많아지고요. 또 젊었을 때랑 몸 상태가 달라지니까 좀 위축되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좀 심리적인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심리적인 요인도 정말 무시할 수가 없죠. 스트레스는 성욕 저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생존에 필요한 기능에 에너지를 막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욕구나 기능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뭐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요. 매일 저녁에 아주 잠시라도 괜찮으니까 부부만의 시간을 딱 정해서 가져보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뭐 걱정거리는 잠시 잊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오늘 있었던 좋은 일이라든지 아니면 서로에게 좀 감사했던 점 같은 거 이런 걸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젊었을 때 자기 모습하고 지금 현재의 자신을 자꾸 비교하면서 완벽해야 한다 이런 부담감을 좀 버리시는 게 중요해요. 20살 때하고 70살 때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당연히 다르죠. 근데 그게 다르다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몸의 변화를 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시고 성관계의 어떤 결과나 성과 이런 것보다는 그 과정에서 나누는 교감, 친밀감 그 자체를 즐기는 쪽으로 목표를 좀 바꿔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음가짐을 바꾸는 거, 받아들이고 또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거, 그게 중요하군요.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모든 것 중에서 노년기 부부의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핵심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딱 하나만 꼽는다면요. 네,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려면 역시 파트너와의 솔직한 소통입니다. 네, 대화죠. 자신의 감정 또 자신이 원하는 것 그리고 혹시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는 것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하고 정서적으로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라든지 아니면 우리 관계에서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 알고 싶어요. 와 같이 좀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해 볼 수 있겠죠. 성생활에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서로 비난하거나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요. 친밀감이라는 게 꼭 성관계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손을 잡는 거, 서로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 마주보고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들, 또 서로를 믿고 지지해주는 그런 마음. 이런 모든 종류의 스킨십과 정서적인 교감이 진짜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성생활이 그냥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그 변화 속에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기쁨과 만족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때로는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런 대화나 스킨십을 늘리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고민들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다 경험하시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변화를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행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파트너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의사 선생님이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네. 소통과 교감,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건강한 스푼 영상이 오늘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요.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뇌세포 살리는 20분 습관, 서울대 전문의가 공개한 뇌대 살리는 법 3가지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